다음은 광통신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섹터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이 광통신주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AI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서 중국산 광 트랜시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이솔루션, 빛과전자 이런 종목 등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한광통신 17%, 성호전자 16% 등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근데 이들 기업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난 4월, 5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넘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또 최근 이제 야금야금 오르면서 거의 이제 40% 막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일단 광통신주 이게 테마성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될까요, 이제? 아직은 전 테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 거는 광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뉴스가 간밤에 좀 나왔고요. 수요는 분명한 거잖아요, 네, 그죠? 분명한 것이고 또 미국이 중국산 규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미국 네. 수출입 데이터 내용을 보니까 광 관련된 그 수입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네. 재고를 채워놓기 위해서 수입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아직은 발표를 안 나오고 있지만 발표가 네. 정확히 이제 공식적화 된다라면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까 빛과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으로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아랫거리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좀 이어가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확실히 광 관련해서 매출이 있고 또 미국 네. 공장도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고점 대비 진짜 한 80%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도 대비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HFR, RFHIC, KMW 같은 경우도 네. 아직은 조금 더 룸은 열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줘서 또 금방 또 식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까요?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있죠. 지금은 순환배 장세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또 테마주가 발생을 하면서 테마의 성격의 시장이 또 크게 나오면서 섹터별로 종목별로 그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또 급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매매를 좀 잘할 수 있다라면 또 수익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달이 8, 9월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좀 매매를 해보신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아직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통신주 분명 이제 주목되는 섹터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어도 테마성 움직임이 아닐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지켜보셔라라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요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도 간만에 좀 기지개를 켜면서 잘 달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알테오젠 5천억 원대 기술 이전 독점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기술 이전 하면은 1조 원대 이상을 기대하는 분들은 있어서 사실 살짝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알테오젠의 이 소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추가 기술 이전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계약 나온 게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네. 머크가 아니니까 공개를 안 한 게 아닌가? 상대 기업이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머크 말고도 다른 쪽으로 해서 어떤 추가적인 기술 이전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오늘 좀 이제 음봉이 좀 나오는 거는 사실 바이오가 최근 3일 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대비 많이 오른 게 바이오이기도 하고, 또 D&D 쪽으로 해서 조금 노이즈가 좀 발생한 것들도 좀 추가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바이오를 좀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봐야 되는 것은 네. 전 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금리가
좀 다시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늘어날 거고 그래도 바이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겠고 네. 또 최근에 3거래일 동안 바이오가 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바이오 업체들 공시를 좀 세분화를 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그냥 단순하게 A란 땡땡땡 회사가 비만 치료제 개발합니다. 하면 상한가. 그리고 뭐 어떤 약에 대해서 임상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주가 급등.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근데 이제는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슷한 이 약을 개발하는데 그 경쟁 회사가 얼마가 걸렸다. 2년이 걸렸네, 3년이 걸렸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준비하고 있는 거가 시장 캐파가 얼마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세분화하게끔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정말 기술력이 없는 회사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예. 예, 정말로 확실한 기업들이 이렇게 자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공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신뢰성을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또 바이오를 또 끌어올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좀 투명성이 좀 강화가 된다면 네. 바이오주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D&D 파마텍이 오늘 22% 하락 중인데 화이자가 임상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D&D 파마텍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소위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좀 지켜봐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사실은 뭐 지금은 기술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뭐 회사 바이오 특히 바이오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정말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하드웨어적인 기계적인 부분 볼수 있는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 부분들이니까. 근데 바이오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화이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회사 쪽에서는 계속 개발하겠다. 이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네. 준비를 하는 것과 성공하는 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저점입니다. 금요일에 시가가 47,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47,000원이면 한 13,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한번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은 5만 원이나 47,000원이나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안 깬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좀 제법 세게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못 팔고 계신 분들은 네. 47,000원까지는 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물론 오늘 D&D 파마텍은 이슈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또 돌아가면서 한때는 또 소부장 또 최근에 로봇주에 대해서 또 좋은 이슈가 있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니까 이제 800선까지도 장중에 회복을 하기도 했고 다시 천스닥을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이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서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좀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계단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목표치가 월봉 5개월선, 네. 그러니까 월봉 5일선이 지금 7,400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7,300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월봉 5일선이 너무 멀리 있어요. 지금 월봉 5일선이 그러네요. 뭐 900, 한 50포인트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 그러면은 월봉 60개월선이나 20개월선 그러면은 한 850에서 800, 한 70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지수 대비해서 또 한 10%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보자. 그리고 이제 올해의 좀 패턴을 보면 네. 월 초에 그러니까 아예 확실한 음봉 아니면 양봉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보면은 이제 월봉, 양봉, 음봉, 빨간색, 파란색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도지도 있고 그리고 그 폭이 그 봉의 크기가 크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쨌든 큼직큼직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코스닥 물론 3거래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뭐란 말은 못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양봉으로 월봉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또 있기 때문에 좀 월말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최소한 이번 네. 주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상방을 열어놓고 보고 그리고 나서 뭐 조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앞으로의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네이버를 한번 가지고 네이버. 나와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지난번 AI 서밋에서도 네이버가 상당히 좋은 내용을 발표를 했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다음으로 먹을거리를 찾는다 그러면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네오 클라우드 시장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거를 미국에서 모든 걸 짓고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뭐 유럽이면 유럽, 아시아면 아시아별로 이렇게 센터를 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큼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국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AI의 허브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네. 금융 허브 하면 또 홍콩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허브가 될 수 있고 그럼 이번에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발표를 했고 또 그것이 순차적으로 소버린 AI로 가는 어떤 길로 간다라면 저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만 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 일단 한 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그럼 27만 원이고 손절가는 21만 원. 네, 그 정도 열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이슈로 인해서 뜨거운 네이버입니다. 지금 가격도 매력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고요.